공자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3570 일산에 082 마을버스 타고 가는데 정봉재 정치쇼가 나오네요. 반가. 자, 082 마을버스 기사님, 개념 기사님 가자. 그렇다고 너무 밟지 마세요. 신호 보시면서 안전운전하시고 기사님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들을 태우고 가고 계십니다. 대통령이죠, 국민이. 네? 국민이 대통령이죠. 주권이 있죠. 그렇죠. 국민들에게는. 국민이 대통령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정치하면 성공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기자 생활에도 성공하고요. 그런 정신으로 운전하시면 안전운전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을 그렇군요. 모시고 가는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하. 자, 사과 드실래요? 아니요, 저 그냥 말씀하세요. 먹었습니다. 네, 바로 들어갈까요? 예. 네. 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그 박근혜 정부 실세이자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법꾸라지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그랬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그 22일 재판에서는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는 그 우병우 전 수석의 9가지 혐의 중에서 이 국정농단 은폐 가담, 그러니까 직무유기, 예. 그리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방해, 그러니까 특별감찰관법 위반, 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CJENM 고발 강요, 즉 직권남용, 그리고 국정감사 불출석, 이렇게 4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 중에서 다만 네. 무죄로 한 거죠. 무죄로 한 거는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예. 뭐 이런 부분들은 무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았던 것들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우병우가 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6명을 부당 정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여기에 최순실이 개입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문체부 공무원들이었죠. 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요. 이 재판부는 실제로 문체부에 좀 파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보 조치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예.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민정수석실이 그 대한체육회 그리고 전국 K스포츠 클럽에 대한 이 점검을 지시를 했었는데 이것 또한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을 이 국가 이권 사업에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한체육회 그리고 K스포츠 클럽 이쪽 사업에 대한 좀 점검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최순실하고 연관이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면서 그 우병우 전 수석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을 했으며 예. 이 심지어 취지가 분명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라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이와 별개로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하고 그다음에 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 네, 요것도 같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형량은 또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는 예, 상황입니다. 블랙리스트도 껴 있고요. 네네. 어제 어떤 분이 그 트윗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병우 교도소 가자 2년 6월 실형. 2심에서 한 6개월 깎아 2년 만들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쯤 받을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변호사인가 봐요, 이분이. 아, 그래요? 촛불 이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이젠 네. 택도 없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감시 또 감시. 우병우의 탈옥쇼를 절대 감시합시다. 감옥 간 우꾸라지도 다시 보자. 그렇죠. 이게 핵심을 딱 짚었어요. 네. 제가 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또 당했네요, 오늘도. 아니 진짜 이거예요. 네.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려고 딱 그렇죠. 전략을 세우고 있죠. 징역 3년 이하면 집행유예가 그렇죠. 가능하다고 했는데 2년 6개월은 딱 공을 던져놓은 거예요. 2심에. 네, 그때 이재용 재판도 비슷하게 1심에서는 징역형 실형이 4년. 선고됐다가 예.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돼버렸죠. 맞습니다. 네, 자, 검찰 강원랜드 수사 김수남을 피의자로 적시. 김수남 그 검찰총장 출신 김수남이요? 네, 왜? 직전 검찰총장. 네, 이거 실화냐? 네, 좀 오. 놀랍죠. 예. 이 수사단은 이 김수남 검찰총장 만들어준 게 또 우병우란 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우병우 라인 중에 하나냐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당시 있었는데. 그렇죠. 김수남 총장이 2007년도에 네, MB 쪽에 줄을 섰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어떻게 반박 라인이 2015년에 어떻게 검찰총장이 됐지? 2014년에
의혹이 여러 가지 많았죠. 예.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특검 외에 수사를 받았을 당시에 또 황제 소환 논란도 좀 있었죠. 그렇죠. 조선일보에 예. 찍혔던 사진인데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어쨌건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는 건데요. 어허. 이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수사단에서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피의자로 적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단은 지난 21일 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 당시 강원랜드를 수사했던 최종원 그 전 춘천지검장 등 이 주요 라인 주요 이제 수사 라인 그 주요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어머머. 했는데요. 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고 예.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또 단독인가요? 네, 단독 요즘 기사입니다. 단독 많아요. 네, 예.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영 검사는 이 최종원 지검장이 그 지난해 4월에 그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면담을 한 바로 다음 날 자신한테 와서 이 최홍집이죠. 예, 최홍집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예, 안명 검사가 그렇게 폭로한 거죠. 네, 안미영 검사가 그렇게 내부고발. 폭로를 했고 그 직후에 시민단체에서 이 김수남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사단이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을 그 피의자로 적시를 한 건데요. 뭐 그만큼 뭐 이번 수사에 성역이 없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직 수사단은 뭐 지금까지는 김 전 총장의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이 이어지면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 것 같고요. 예. 김순환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인 그 지난해 5월 11일 사의를 표명한 후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는데요. 이 최근에 모친상을 당해서 귀국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자, 노회찬 보좌관 청탁, 자유당 물고 늘어지기. 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어떤 얘기냐면 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21일에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회찬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관이 예. 이 법무부 인권국의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됐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를 편들어주고 채용해 준 것 아니냐 법무부가 그런 보훈 차원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걸 받아서 이 법무부가 자신을 감독할 법사위원회 보좌진을 채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좀 이런 주장들이 채용이 됐다는 그 사실 말고는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노회찬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그 네. 되고 난 다음에 신청한 것도 몰랐고 되고 난 다음에 알았다 이러지 않았나요? 그 당사자인 그 비서관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법무부의 원서를 접수할 당시에 이 노회찬 원내대표 본인 또는 의원실 관계자가 자기가 법무부에 원서를 낸 걸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쪽 인권 쪽에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좀 그쪽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예. 잘 기회가 안 돼서 일단 노회찬 의원실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그런 자리가 나자 자기가 이제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적어도 제가 스스로의 꿈을 위해 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공직에 채용될 수 있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용 비리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 노회찬 의원은 이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본인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은 전혀 청탁이 없었고 아예 뭐 그걸 못 믿겠으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진실을 밝히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뭐 자신의 말이 1%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 자신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면서 어허. 본인도 의원직을 걸 테니까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혐의를 받는 의원들도 혐의가 밝혀지면 의원직을 걸으라. 네, 예.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멋진데요. 네, 뭐 본인의 의혹이 있으니까 뭐 수사를 해보고 사실이면 자기가 내놓겠다 이거죠. 예. 반면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 쪽에서는 계속 그 권선동 의원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지 않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예. 그쪽도 당당하면 걸으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살아온 삶을 보면 이런 거 안 할 사람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 법무부가 지금 이제 법무부가 그 노회찬 의원 비서관을 이렇게 청탁을 받고 채용할 그런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예. 사실 그 근거를 의혹을 제시했으면 의혹을 제시한 쪽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맞는 건데, 예. 네 별다른 근거는 지금 없어요. 그냥 채용이 됐다라는 사실만 네 그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아하, 노회찬 멋집니다.
의원직을 걸겠다. 너희들도 걸어라. 네. 강원 비리, 강원랜드 비리, 청탁, 그다음에 수사 외압 한 거 네. 없으면 당당하게 걸어라. 나도 걸겠다.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사퇴해라. 일단 네. 당당하게 수사 받고 싶으면 깨끗하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누가 얘기했죠? 정상근 기자란 분이 얘기했는데 네.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도 아니고 네. 권성동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네. 네가 알고 있는 걸 왜 밝혔냐? 그렇죠. 알고 있는 얘기를 왜 했냐라는 아. 네, 그런 걸로 걸었었죠. 예, 안미연 검사가 그렇죠. 네, 안미연 그렇죠. 검사가 안미연 검사를 고소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안미연 검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없죠. 사실 그 검찰 조직이 상명하복이 굉장히 심한 예. 조직인데 자기 네. 직을 걸면서 네, 자기 직을 걸면서 이런 폭로를 할 어허. 이유는 없는 거죠. 예, 트럼프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14일에 음.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17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교사들의 총기 무장을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총격전 벌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학교 안에서는 총기를 휴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이. 아니 그럼 그 학생한테 갖고 너 떠들어 총으로 쏠까? 뭐 교사들이 이런 상황이 네. 오면 어떡할 거예요? 교사들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거고 게다가 그쪽 뭐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교사들이 총기를 휴대하면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지금 뭐 총격장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예. 만들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이 과거 이 총기 논리대로 참사를 하면요. 네네. 이 논리 그 총기로 무장하라 그러고 이 논리대로 하면요. 네. 김정은 주장도 트럼프가 반박을 못 해요. 너네가 핵무기 갖고 우리 공격할 거니까 우리 방어하기 위해서 핵무기 가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실지는 잘 할지는 잘 나보다 모르겠는데 머리가 나쁜가? 왜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요? 예. 아, 아니 그러잖아요. 북한이 야 니네 핵무기로 우리 공격하고 최첨단 무기로 공격할 것 같으니까 우리 방어하는 수단으로 핵무기 가질게. 네. 너 선생들로 총기 갖고 있으려며. 똑같은 논리 아니야? 그럼 할 얘기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럼 할 얘기가 없죠. 예. 근데 사실 이런 총기 사고로 인해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뭐 미넥스트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총기를 좀 규제를 해라. 언제까지 ARA. 네, 학교에서 이런 위협을 받아야 되냐. 그리고 트럼프한테 이러면서 운동을 하고 물어봤잖아요. 있는데 미국 총기협회로부터 너 얼마 받았어 로비 비용? 네, 그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이 뭐 예. 이미 앞서서 대선이 끝난 후에 밝혀지기도 했었고요. 참 가장 강력한 돈이 많은 그 로비 단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American Rifle Association (ARA). 네, 근데 진짜 좀 아, 황당하게 내셔널이구나.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그렇군요. 미국 총기협회. 네, A로 잘못 읽었어요 제가. 네, 굉장히 A와 강력한 N을 구분을 못하네 제가. 아우 참 이상한 사람이야. 갑자기 이렇게 셀프 디스를. 네. 아니 그러니까 N을 A로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National Rifle Association. 내셔널 라이플 Association, 어소시에이션. 예. 네, 그렇군요. 이게 진짜 웃겼던 게 이 트럼프가 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뭐 교직원을 무장시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더 이상 총기 금지 구역은 없어야 된다. 뭐 플로리다 총기 난사 당시에 학생들을 보호하다가 숨진 풋볼팀 네, 풋볼팀 코치가 코치. 예. 네, 그에게 총이 있었다면 도망칠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학교 교사들 중 한 20% 정도 자원자를 뽑아서 이 총기를 휴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사람 있냐라고 딱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총기 피해를 당한 예. 그런 이제 유족들 학생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앞에서 이런 방안에 반대할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든 거예요. 반대한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피해자인데도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주장은 총기를 아예 그냥 없애자는 거죠. 예. 지금 총기를 개개인에다 파는 거를 그걸 없애자는 건데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학교에서 총격전을 벌이자라는 얘기니까 그 많이 손을 들었나요 반대? 네, 많이 손을 들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좀 한 발짝 물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참 미국이 진짜 망하려고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그 박근혜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 그 사태를 보면서도 어떻게 트럼프를 뽑았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좀 부끄러울 것 같긴 해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저도 무척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근데요, 그만 부끄러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요? 끝났어요. 인사하세요. 끝났군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2부 여의도 UFC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했었어. 구라지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그랬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그 22일 재판에서는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는 그 우병우 전 수석의 9가지 혐의 중에서 이 국정농단 은폐 가담, 그러니까 직무유기, 예. 그리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방해, 그러니까 특별감찰관법 위반, 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CJENM 고발 강요, 즉 직권남용, 그리고 국정감사 불출석, 이렇게 4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 중에서 다만 무죄로 한 거죠. 무죄로 한 거는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무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았던 것들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우병우가 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6명을 부당 정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여기에 최순실이 개입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문체부 공무원들이었죠. 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요. 이 재판부는 실제로 문체부에 좀 파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전보 조치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민정수석실이 그 대한체육회 그리고 전국 K스포츠 클럽에 대한 이 점검을 지시를 했었는데 이것 또한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을 이 국가 이권 사업에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한체육회 그리고 K스포츠 클럽 이쪽 사업에 대한 좀 점검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최순실하고 연관이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면서 그 우병우 전 수석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을 했으며 이 심지어 취지가 분명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라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이와 별개로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 네, 요것도 같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형량은 또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리스트도 껴 있고요. 네네. 어제 어떤 분이 그 트윗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병우 교도소 가자 2년 6월 실형. 2심에서 한 6개월 깎아 2년 만들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쯤 받을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변호사인가 봐요, 이분이. 아, 그래요? 촛불 이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이젠 택도 없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감시 또 감시. 우병우의 탈옥쇼를 절대 감시합시다. 감옥 간 우꾸라지도 다시 보자. 그렇죠. 이게 핵심을 딱 짚었어요. 네. 제가 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또 당했네요, 오늘도. 아니 진짜 이거예요.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려고 딱 그렇죠. 전략을 세우고 있죠. 징역 3년 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2년 6개월은 딱 공을 던져놓은 거예요. 2심에. 네. 그때 이재용 재판도 비슷하게 1심에서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돼버렸죠. 맞습니다. 네. 자, 검찰 강원랜드 수사 김수남을 피의자로 적시. 김수남 그 검찰총장 출신 김수남이요? 네, 직전 검찰총장. 이거 실화냐? 네, 좀 놀랍죠. 이 수사단은 이 김수남 검찰총장 그 만들어준 게 또 우병우라는 설이 많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우병우 라인 중에 하나는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당시 있었는데. 그렇죠. 김수남 총장이 2007년도에 MB 쪽에 줄을 섰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반박 라인이 2015년에 어떻게 검찰총장이 됐지? 2014년에 의혹이 여러 가지 많았죠.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특검 외에 수사를 받았을 당시에 또 황제 소환 논란도 좀 있었죠. 그렇죠. 조선일보에 찍혔던 사진인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어쨌건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는 건데요. 이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단에서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피의자로 적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단은 지난 21일 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 당시 강원랜드를 수사했던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등 이 주요 라인. 공자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3570 일산에 082 마을버스 타고 가는데 정봉재 정치쇼가 나오네요. 반가. 자, 082 마을버스 기사님, 개념 기사님 가자. 그렇다고 너무 밟지 마세요.
신호 보시면서 안전운전하시고 기사님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들을 태우고 가고 계십니다. 대통령이죠 국민이. 네? 국민이 대통령이죠. 권력 주권이 있죠. 그렇죠. 국민들에게는 국민이 네. 대통령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정치하면 성공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기자 생활에도 성공하고요. 그런 정신으로 운전하시면 안전운전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하. 자 사과 드실래요? 아니요, 저 그냥 말씀하세요. 먹었습니다. 네, 바로 돌아갈까요? 예. 네, 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그 박근혜 정부 실세이자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법